차렷! 구독자께 경례! 충성. 아니, 너무 딱딱한데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네, 국군의 잠깐만 다시 하자. 날 이병장 네. 하면 하는 거요. 다시 한번. 편집하지 마세요. 짬밥도 안 먹는 게. 차렷! 열중샷! 차렷! 구독자 여러분께 경례! 충성! 바로! 네, 구독자 여러분님 안녕하세요. 저희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병장과 뼈 대위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병장 네. 아니다. 네. 병장 이안. 하도 오랜만이라 까먹었네요. 이병장 네. 병장 이안. 오늘 이렇게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군복만 입으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주 입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지금도 군에서 복무하시는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네, 국군의 날 특집입니다. 우리 병사들의 늠름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듬직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까? 아니, 뭉클하지는 않은데요. 네, 좋습니다. 곧 혹한기 훈련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옛날 혹한기 훈련 하신 게 기억이 나십니까? 2번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싫었죠. 제일 혹한기 훈련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 뭡니까? 일단 혹한기 훈련할 때 제일 필요한 아이템은 네. PX를 먼저 털어야 됩니다. 왜 그죠? 가서 먹을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PX에 가서 뭐 잔뜩 사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혹한기 훈련을 말한 건데 네. 이병장은 네네. 혹한기를 먹음으로 이겨야 된다. 네, 그럼요. 말씀이십니까? 혹한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추위를 대비하는 거죠. 추위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전쟁 가운데서 저렇게 겨울에 전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살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식량 아닙니까? 식량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식량을 어떻게든 확보한다. 네, 이런 취지로 저는 혹한기 훈련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올 겨울 그렇게 춥다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여름이 워낙에 덥고 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점점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겨울도 분명히 좀 길고 춥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추운 이유가 동쪽에 남아메리카에서 서쪽 아시아 쪽으로 적도를 따라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이 무역풍이 이제 평년보다 강해지면 적도 부근에 온수층이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동태평양의 온수층이 얕아진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이과입니다, 이과. 그래서 서태평양의 해수면 수온이 상승하고 동태평양에서는 바다 아랫물 쪽에 차가운 물이 솟아오르면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이거를 라니냐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될 때 그때 강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엘니뇨였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9월에서 11월 그때쯤에 라니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 태평양의 차가운 해수가 북극의 찬 공기와 만나서 한반도, 중국, 일본에 강한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네. 한파라 함은 이제 영하 18도 이하 수차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우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제 글자가 먼저 떠야 되는데 네네. 우리 장병들 아닙니까? 국군 장병들. 그렇죠. 네. 우리 장병들의 혹한기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핫팩. 네. 핫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따뜻한 것들, 그리고 이제 장갑. 요즘 개구리 장갑은 없나 보네요. 잘 안 보이네. 저 왼쪽에 있는 게 개구리 장갑인가요? 혹한기 이제 보초
네. 초소 보초를 쓴다든지 하면 네. 두꺼운 장갑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 정도 지금 얇은 장갑들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용 핫팩을 찾아봤습니다. 아, 네. 다봉산업 비상장 기업이네요. 비상장입니다. 네. 근데 비상장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놔야 한다. 왜냐하면 분납품 네. 공식업체입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옛날부터 했어요. 그리고 핫팩 국내 최초로 미국 수출까지 했고 KF 마스크도 지금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상장을 한다면 네. 이 다봉산업이라는 이 네 글자를 기억을 하면서 네. 무조건 그 전에 네. 이름이 상- 뭔가 되게 네. 컨트리하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다봉산업의 주소를 네. 검색을 해봤는데 네. 우리 이 네. 동합 빌딩에 있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빌딩 은근히 뭔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네. 4층 스튜디오 네. 바로 옆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는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거고 핫팩의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철가루가 주 원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철가루를 뭔가 가공하는 회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네. 찾아봤는데 이 철가루는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 뭐 제철 기업이나 이런 그렇죠. 것과는 설마 뭐 포항제철이 저 핫팩에 철가루 만들겠습니까? 네, 의미가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아,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카톡 누구? 잠깐 기다려요. 이병장. 네, 병장 이안. 그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주는 우리가 매수 들어가야 할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 시총 5천억 이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저게 지금 혹한기의 관련주입니까? 혹한기 관련주? 이제 추위에 대한 관련주죠. 네. 아. 오일러.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네. 경동 나비엔 영업무역, FNF 한국가스공사, 네. 삼립, 호빵. 요즘에 호빵 잘 안 먹는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추위하면 오뎅과 호빵이 생각나는. 군대에서 호빵 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예. 일단 그러면은 경동 나비엔 차트 열어서 지금 혹시 매수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 뼈데이님이 역시 데이 진급은 그냥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경동 나비엔 차트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추세가 굉장히 아직은 살아있는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뼈데이님께서 올 겨울 라니냐 현상 때문에 한파가 예상이 돼서 좀 보일러 관련된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집에 보일러 어디 거 쓰시나요? 여기 거지 않을까요? 경동 나비엔 네. 보일러. 네. 네. 자,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 추세도 살아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고점이 돌파되지는 못했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가 78,800원 자리가 있는데 이때가 21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네. 항상 이 보일러 관련된 종목인데 여름에 피크를 찍네요. 그렇죠. 왜 8월에 그럴까요? 피크를 찍었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도 네. 물론 이제 이번은 아직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추세상 개인적으로는 6만 1,000원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6만 원에서부터 지금 네. 레인지가 7만 5천 원 정도가 박스권입니다. 박스예요. 네, 요 구간이 박스권이고 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네.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저도 갈 것 같냐면 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돌파? 않을까. 와우. 그러면 신고가를 영역을 만들어졌을 때 네. 컨센은 얼마 정도 주려고 하냐면 10만 원.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제가 박스권이라 그랬잖아요. 6만 6만 원에서부터 7만 5천 원까지는 박스권. 아, 박스권에서는 한 방에 잡아도 잡으면 된다? 좋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하단에 열어놓고 분할로 깔아서 잡는 게 좋을까요? 분할로 그렇죠. 잡으면 네, 좋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는 뭐 비중을 최소한 뭐 한 1, 20% 정도는 한번 6만 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매집이 가능할 것 같고 한 번에도 고점을 돌파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자리는 직전 고점이 7만 8천 원이었으니까요. 네. 8만 원 이상까지는 최소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자리는 한 8만 3천 원에서 5천 원. 네, 여기 부근 정도까지가 왜냐하면 직전 고점이 또 한번 살짝 돌파된 다음에 쭉 못 뻗어나가고 한번 또 쉬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현재는 거시적인 관점은 추세는 우상향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6만 원과 7만 5천 원 사이 구간에서의 조금은 가두리 구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로 매수 해봄직하다. 네. 그렇게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은 종목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6만 원대가 깨진다든지 하면 조금은 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6만 원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횡보하더라도 조금은 더 한 번에 더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해둘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겨울 아웃도어 판매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회사입니다. 노스페이스 다들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아, 네. 저도 네, 노스페이스 비쌉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요즘엔 더 비싼 패딩들이 많아서 사실상 노스페이스 정도면 또 괜찮은 패딩으로 네, 생각을 아웃도어. 하더라고요. 네, 네, 아웃도어가. 저는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솔직히 네. 가성비를 저는 따지다 보니까 노스페이스도 비쌉니다. 비싼데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은 좀 접근 괜찮다. 가능하다. 그렇죠. 접근 가능하다. 네, 그 정도는 접근 가능하다. 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패딩으로 노스페이스의 최고가를 입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성비 있는. 가성비 좋죠. 네, 왜냐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막 입을 수 있는. 그쵸, 그런 게 그런 건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영업무역은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네. 네, 컨센으로만 놓고 봤을 때 5만 5천 원 정도의 컨센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 추세를 뭐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우리가 좀 강추위가 온다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의미 있는 자리는 지금 제가 보면 여기다가 마디값 자리를 하나씩 그려놨거든요. 네. 네, 지금 보면 저는 이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흰색 라인 있죠. 네. 여기 위에 올라타냐 안 타냐 이거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럼 이 파란 나라는 조금 슬퍼. 그다음에 이 빨간 나라는 그래도 추세가 좀 좋아지는 네.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흰색 나라까지는 그래도 연말 전에 한번 가지 않을까. 자, 여기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 한 4만 5천 원 부근입니다. 그 안병장. 네, 그 흰선을 타야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흰선까지 갔는데 타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자, 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라인들이 의미 있는 중요한 지지 저항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노란색과 녹색. 그 사이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연두색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요 선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지 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빼데이님? 연두 조금씩 산다 지금부터. 모아간다. 네. 영업무역의 연말 실적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어. 패딩을 생각하면서. 패딩을 생각하면서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자, 한번 피보나치 비율을 오른쪽 월봉 차트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올 한 해 주가가 67,900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음. 우리가 딱 봐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빠졌- 그러면 빠졌- 빠진 거는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피보나치 비율로 환산을 해보면 618과 한 786 사이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20년도부터 올라왔었던 파동에 대한 눌림목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비율단이죠. 네, 여기서는 손절하고 떠나기에는 좀 아까운 자리긴 합니다. 이 구간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올라오는 비율을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하락했던 에너지가 반등을 주면 어디까지 반등 비율을 본다고 했죠? 38이나 0.5. 236에서 382 정도까지는 저점이 만약에 잡혔다라고 하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236까지는 지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딱 왔죠. 45,000원. 그러면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금 못 돌파하는 이유는 팔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더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시 또 이거를 깨고 내려가기보단 지지하면서 한 번 더 올라온다면 어느 레벨이 있습니까? 45,000원. 아까 제가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37,250원이요. 아니죠. 여기 올해의 저기 흰색 자리. 45,000원. 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있으면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좋죠. 지금 현재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236까지는 반등이 왔고 연말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이 오지 않을까. 최소한 여기 45,000원까지. 그럼 여기를 강하게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영업무역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컨센을 놓고 봤을 때 얼마를 준다 그랬습니까? 95,000원. 55,000원. 55,000원. 그러면 0.5와 618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한번 연말 때까지 또는 내년 추위 때까지는 지켜볼 만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연두색을 안 깨고 그 네. 사이에서 놀면 분할 네. 매수로 사도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연두색 자리 구간을 좀 이탈을 하면 추세가 또 왜냐하면 이 한층 한층 하능이
혹시 겨울에 네. 얼음 깨보셨습니까? 혹한기 얼음을요? 훈련 가면은 다 이게 이 추위와의 전쟁이거든요. 얼음도 깨야 되고. 당연히 깼죠. 네, 화장실도 직접 만들어 보셨습니까? 당연히 만들었죠. 제가 대위 아닙니까? 대위인데 다 만드셨습니까?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온 겁니다. 다 사병들을 밟고 올라오셨습니까? 찬찬히 올라왔죠.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혹한기 때 뭐 화장실도 만들어 봤고요. 네. 혹시 그게 단단해지는 거. 됐습니다. 식사하시는 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편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편집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녹색 라인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여기서 이제 패턴이 나오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될 수 있냐면 또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내려가고 눌리더라도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네, 요것도 충분히 기대값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만큼 추가적으로 10월이나 11월 부근에 실적 발표할 때 시즌에서 네. 움직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좋아요. 오늘 갖고 온 게 네. 두 개 지금까지 네. 괜찮습니다. 우리 뼈대인님이 종목 발굴은 거의 뭐 알파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네.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다가요. 네. 내려왔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서 반등을 조금 주는데 여기 다시 밑에 빠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녹색 라인 밑으로 빠지려고 한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안 찍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786짜리를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아직 안 찍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건 A, B, C 반등. 아까 382 부근이나 이렇게 갔다가 네.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밀리는 거. 어... 그럼 어디서 또 한번 기다렸다 사야 됩니까? 여기 밑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면 역배열입니다. 네, 밴드 밑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에너지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면 5만 원, 5만 5천 원을 바로 가지 못하고요. 한 4만 5천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근쯤에서 뭐 저항이 나오다가 시장이 또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 채널 맞으면서 다시 녹색 라인 밑으로 내려갈 때는 조심하자. 네, 그때는 혹여나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여기 자리. 네, 그래서 27,000원 이 부근대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NF라고 이것도 패딩 아웃도어 관련주인데 MLB, 디스커버리 요런 거 브랜드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FNF도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한 95,000원 정도까지 컨센을 주려고 하네요. 네, 그럼 아직까지는 충분히 컨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 역사적인 신저점을 만들었습니다. 199,000원짜리가 그동안에 반등 한 번 없이 내려 꽂아서 47,000원대까지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조금 잡아놓고 단기 한 48% 가까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당히 좀 높은 반등이긴 한데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각도죠. 맞죠?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엔 좀 어려운 자리일 것 같고 한번 그래도 반등을 우리가 비율상으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역사상 이제 신저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피보나치 비율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한번 그려봤을 때 자,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근에서부터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고 항상 올라올 때는 비율상 236이나 382 정도까지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한 72,000원 정도 때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부러졌던 에너지의 한 반등가? 236 정도.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요 저점 지난번에 47,000원짜리 리탈시키지 않고 만약에 한 번 더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목표는 다음 목표치가 어디까지일까요?
38이 88,000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단 7만 원대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해준 모습이고 당장 이 저점이 깨지기에는 지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정도 때까지 조금 흔들어 주더라도 시장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어떤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채널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한다면 다음번 트라이해야 되는 최소한 자리는 78,000원부터 88,000원 정도까지. 네, 요 공간을 좀 트라이 한번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추세는 좀 어렵다. 매수할 가격은 아니다. 매수할 가격은 좀 지켜보자. 네, 왜냐하면 현재 요 종목도 지금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얼음을 우리가 아까 제가 얼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이 자리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얼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딱한 땅입니다. 네, 제가 출신이 공병이어서 쥐레병과였습니다. 이 겨울철에 한겨울에 제가 이제 작전을 했던 거는 네. 이 딱딱한 이 동토, 네, 얼음 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삽으로 이걸 땅을 파야 됩니다. 원래 보통은 이제 그래서 파기 전에 네. 미리 한 여름 때쯤에 이 땅에 가서 네, 먼저 파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넣어놓는지 아십니까? 물을 지푸라기를 넣어놓습니다. 물을 넣어놓으면 네, 물을 넣어놓으면 다 말라서 없어졌을 거고요. 그렇죠. 지푸라기를 넣어놓으면 짚이 있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짚을 나중에 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뢰를 매설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뢰를 심는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지도를 그렸습니다. 네, 지뢰가 어디다가 심겨지는지 이런 지도를 저는 이제 지도를 그렸었고. 그 다른 군으로부터 네. 그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지뢰를 그렇죠. 심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진짜 전방 부대는 진짜 네. 실물 지뢰를 심었을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조금은 그래도 후방 부대다 보니까 네, 훈련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몇 번의 실물 지뢰를 심었지만 자 여기도 보면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네, 이 딱딱한 땅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FMF에도 이런 라인들이 뭐가 되냐면 이게 돌파되기가 쉽지 않은 딱딱한 땅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돌파했죠. 그럼 앞으로 이 자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지지. 그렇죠. 그럼 57,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어느 부근쯤? 중심가. 저 정도. 맞습니다. 65,000원, 63,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딱딱하기 때문에 한 방에 막 이렇게 뚫으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는 지푸라기 좀 심어주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겨울에 이제 여기를 지지받고 그 다음 땅으로 또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상승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위에, 아래, 중간, 아래 지금 앞으로 FNF는 요 구간들이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NF까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천연가스 관련주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 겨울에 가스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겨울에 가스를 많이 써서 한국가스공사를 지금 추천하신 겁니까? 그렇죠.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 우리 지금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시추 관련해서 네. 이쪽 관련된 섹터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쌍태만해요. 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보면 이 레이아웃이 우리 뼈대인님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지지층들이 이제 보이시죠? 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지지층이 있습니까? 그 중간 지지층이 지금 맞습니다. 있네요. 네. 지금 일단은 43,000원부터 54,000원 사이 구간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층이 연말 때까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뚫어주는 뭔가 시추의 움직임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지금은 당연히 보유하신 분들은 최대한 평균 단가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지 레벨 구간이 한 43,000원, 45,000원 부근이니까 여기에 평균 단가를 맞춰놨다가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밑으로 깨려고 한다. 그렇다면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든지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하방으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 구간이 열려 있습니까? 하방. 33,000원, 35,000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레이아웃으로 봤을 때는 1번, 2번, 3번이라고 놓고 봤을 때 당장 3번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1번으로 연말 전에라든지 했을 때 좀 우상향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때 상방에 대한 레인지는 54,000원부터 저기 위쪽 자리가 이제 65,000원이니까요. 여기까지 우리 올 겨울 가기 전에 네, 또는 뭐 내년까지 했을 때 한 번은 파동이 올라올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1번으로 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 네. 그 확률을 보기 위해서는 네, 오른쪽 월봉 차트를 잠깐 집중해 주시면 네. 37,000원짜리가 지난달에 찍었던 여기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되면 네, 손절해야 여기가 된다. 이탈되게 되면 네. 조금은 방향이 별로입니다. 바뀐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탈되지 않고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55,000원 이상에 대한 기대값을 중기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SPC 삼립입니다. 호빵 많이 먹어서 지금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어때요? 일단은 SPC 삼립 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하향하고 엄청 있네. 드라마틱했던 종목입니다. 드라마틱하다. 네, 네. 과거에 한 4,000원짜리 종목이 네. 40만 원이 갔습니다. 헐. 이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SPC 삼립의 꽃을? 기억 안 납니다. 아, 기억 안 근데 나십니까? 왜 어떻게 40만 원이 갔죠? 네, 뭐 호빵이 많이 팔렸으니까 그렇겠죠. 그때 네. 리딩방에서 하셨어요? SPC 삼립이요. 네. 이때는 네. 글쎄요. 15년도 때라 제가 아. 이 트렌드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네요. 열심히 그렇죠. 개인적으로 혼자 뭐 매매하고 네. 있었던 종목인데 아. 일단은 뭐 그만큼 올라갔다가 제가 한참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고점 대비 몇 분의 몇 토막이 내면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다. 2분의 1, 에이,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 그러면 40만 원대 10분의 1 토막이면 얼마쯤 될까요? 4만 원. 자, 얼마쯤이었을까? 지금 39,000원. 자,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최소한 30% 정도는 올라옵니다. 얼마까지 무조건.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아, 제일 네. 꼭지까지 올라갔던 게 네. 125%까지 올라갔습니다. 저쪽까지 네, 갔을 한 때 39,000원, 4만 원 부분까지 왔다가 네. 거의 한 98,000원, 1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올라왔죠. 근데 저쯤에서 사실 팔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 여기 바닥에서요? 아니 98,000원에서. 아, 그쵸. 뭐 네. 중간에서. 네, 그리고 그래서 저기서 잡은 네. 사람도 대단하고. 여기 10분의 1. 네. 근데 우리가 10분의 1 지금 배웠는데 아무도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내려오면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네. 추세를 돌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네네.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서는 한 번은 잡아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품직하다. 네. 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다 보면 고점 대비 한 10분의 1 토막 나면 네. 막 팔고 떠나지 않고 조금은 그 부분에서 한 30% 이상 반등을 주는지를 보는 거죠. 최소한.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제가 30%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면 네. 한 30% 훨씬 더 이상까지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도 일단 요런 비슷한 종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몇 개가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오늘은 국군의 날 방송이니까요. 어. 자, 그래서 39,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네. 다시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죠? 네. 얘가 이제 깰지 안 깰지 네. 아무도 모르죠. 네. 네, 다만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그려보면 네. 고점과 저점의 피보나치 비율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786에서 893. 자, 요 자리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던지 버틸 만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어가 봐도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6,000원에서 네. 52,000원 사이 구간은 와. 한 번은 분할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저는 자리라고 보고 네. 단 39,950원이 깨지면 네. 비중을 축소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 파동에 대한 반등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역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반등 비율을 찍고, 네. 자, 786, 893에서 물량을 만약에 들어갔다. 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대값은 일단 어디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하락에 대한 236, 236, 382. 아,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236, 382가 그 전에 이제 들어온 것 같고 일단 지금 건에서 236, 382면 한 30% 정도 레인지거든요. 네. 나쁘진 않은 레인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하죠. 5만 원대를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네. 삼립 뭐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오. 네. 그리고 네. 연말 때까지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은 네.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어느 정도 레인지가 보입니까, 빼빠님? 6만 2천 원. 여기가 중심 5만 8천 원 부분입니다. 어. 그렇죠. 물론 이제 네. 저기까지 가는 거는 뭐 완전 대박이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5만 원대로 훼손하지 않는지 정도만 체크하면서 추세를 돌리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패턴이 그래요? 여기 네. 이동 평균선이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빽빽하게 내려오고 있어서 이 정도 거래대금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좀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좀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PC 3립 올 겨울 많은 분들이 호빵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대한 기대값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PPT를 보시면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 러시아의 비밀 미사일 전략이 탄로가 됐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유사시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타격 전략이 담긴 기밀 문서가 입수가 됐는데 거기 문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2008년에서 2014년 일선 부대에 전달되기 전에 군 내부 발표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당 문서에는 나토와 전면 충돌 시 러시아 해군이 미사일로 타격할 잠재 표적이 표시된 지도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이 정도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이걸 유출했다라고 하는 네. 거가 네. 저는 뭐 어쨌든간에 그게 어떤 경로를 했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격이 노르웨이, 독일, 영국, 불가리아, 튀르키예 등 좀 핵심 부분을 이제 타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32곳의 총 표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황해남도, 함경남도, 전라도 여기 표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이겁니다. 당 문서에는 재래식 화약탄두와 전술 핵탄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핵탄두 사용 시 이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해군의 높은 기동성을 이용해 갑작스러운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핵무기와 다른 재래식 무기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핵무기를 이제 점점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술 핵탄두를 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좀 충격이었다. 네. 충격 아닙니까? 일단 뭐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이러려고 핵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핵 한 네. 방이 네. 결국은 비대칭 전력을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래서 네. 꾸준하게 핵을 보유하고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방 국가를 향해서 핵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긴 하는데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세계 최대 규모다. 그리고 러시아의 언론인은 예를 들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낸다면 포세이돈으로 방사능 쓰나미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영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좀 이런 협박 같은 네, 그런 근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그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이 네. 자꾸 장기화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방 국가들의 개입들이 점점 짙어지게 됐을 때 네.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뭐 나토도 또 별도의 또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25년도는 또 네. 계속해서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방산 전쟁 관련된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그쵸.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핵 공격 시 대비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약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약으로 대비를 할 수가 네, 있나요? 약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방사능 피해에 대한 부분 그냥 50 날아가는 거 말고요. 50km 반경 50km 안에는 네. 약으로 대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없어지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후라기보다는 그 반경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세 가지 성분을 조심하면 되는데 네. 아이오딘, 세슘, 스트론튬입니다. 이것은 인체에 가장 큰 피해를 주거나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오드 131 같은 방사능 요오드계 그리고 세슘 137, 스트론튬 이거 세 개를 조심하면 되는데 1번 아이오딘 대처법입니다. 그래서 요오드의 체내 방광기는 골격계에서 14일, 혈류계에서 7일인데요. 인체는 방사성과 비방사성 요오드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방사성 요오드인 요오드화 칼륨을 미리 섭취해서 갑상샘 안에 더 이상 요오드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 2주 이내에 배출이 돼요. 이게 그러면 미사일이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네. 막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건가? 그쵸. 항상 집에 놓고 있다가 피폭되기 전 내가 집 밖으로 나가거나 네.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겔포스랑 이제 프러시안 블루도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피폭 24시간 전에 먹는 것이 최상. 네. 터지면 이제 네. 먹어서 이제 피폭되기 전에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음. 요호드와 칼륨, 프러시안 블루, 제산제는 겔포스 같은 거 네. 그거를 먹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김미역 다시마도 많이 먹으면 좋아요. 네. 네. 그래 저는 네. 진짜 신박한 네. 종목을 지금 이 컨셉을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핵폭탄이 터지는데 이거에 대한 네. 피폭 방지 종목을 가져온다. 그쵸. 와. 그리고 국군의 날 특집이기 네. 때문에 아니 오히려 네. 차라리 방공호를 파던가 아. 건설 쪽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공호는 네. 사실 접근하기가 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방사능만 좀 피해를 좀 덜 보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젠백스만 네. 시총이 괜찮고 네. 다른 건 너무 저시총이라서 아, 네네. 젠백스만 저희가 접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오드과 칼륨 관련주인데 네. 이 차트 한번 봐주시면 될 거 아니야. 네, 일단 최근 뭐 젠백스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아. 시가총액이 큰 만큼 그만큼 맞네요.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 사실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저점 대비 9,000원짜리가 21,600원까지 가면서 단기 네. 한 100% 이상의 반등들을 보여줬고 네. 반등들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마디값 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적인 마디값 자리는 위쪽 마디값 자리 하나는 지지가 오늘 나왔네요. 이 자리가 얼마 자리죠? 뼈대리님 18,465원. 네. 제가 이 자리들은 하나하나에 이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배웠죠? 저항이 된다. 지지. 지지가 된다. 네,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는 아, 거고 네. 밑에 있으면은 저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직은 18,460원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까지는 아직은 지지일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들어가긴 좀 부담되는 위치입니다. 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상승이 연말 때까지 좀 더 올라온다면 네. 25,000원 정도까지 이 공간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주가를 한 번 더 올릴지 네. 네,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자 한번 장대 양봉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뭐죠? 조정, 아 그렇죠. 눌림이죠. 네. 그러면 그 눌림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까? 다음 지지 레벨 이 자리가 어디죠? 15,330원. 네네. 대략 15,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네. 네, 최소한. 그래서 요 레벨 밑으로 또 시장이 살짝 눌렸다가 그때 눌릴 때는 특징은 거래량이 감소되는지. 네. 그리고 눌렸다가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또 올라가는지. 아. 네, 그래서 일단 젠백스도 앞으로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네.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적이라든지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네. 조금은 피하면 좋겠다. 피하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낫다. 아 예. 그 주식을 떠나서 이런 약을 비상으로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유통기한은 또 잘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쵸. 우리가 보통 그 집에 상비약이라고 놔두는데 네. 약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인데 계속 갖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 그럼 안 아닙니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유통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잘 관리를 대pe가. 하면 뭐 당연히 상비약 놔두는 거는 당장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재산제 관련주 겔포스 겔포스를 한번 봐주시면은 보령을 한번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령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은 확실히 실적이 좋아요. 그래도 좀 잘 받쳐주는 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컨센으로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밸류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급등락이 조금 심하긴 합니다.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파동들이 좀 심하긴 한데 일단 오른쪽 차트를 한번 잠깐 놓고 봤을 때 15,000원이면 이 자리까지지 않습니까? 네. 시장 에너지가 작년부터 24,000원을 찍고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눌려줬다가 현재 여기서 비비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차트를 볼 때 항상 최저점이 어딘지를 먼저 봅니다. 최저점 자리가 7,440원입니다. 네. 그럼 여기를 이제 이탈시키지 않았을 때 컨셉 15,000원은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올라온 파동, 네. 눌림 파동.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눌림이 끝났니? 아니면 한 번 더 흔들어 줄 거니?
더 흔들릴 수도 네,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보나치 비율을 찍고 고점과 저점에 618, 786, 893. 자, 어디서 들어갔어야 되나요? 여기에서 10,000원. 들어갔어야 됩니다. 8,000원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빨리 들어간다면 10,000원부터 8,700원, 8,100원. 그래서 요 사이 구간은 일단 직전 저점 7,440원이 이탈되지 않을 때 한 번은 들어가 볼 만한 영역이다. 그리고 들어가 지금 볼 이미 만하다. 반등들이 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온다면 잡아봐도 되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손절 라인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에너지가 좀 만약에 패턴이 여기서 지금 급등락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막 긁어줄 때 또 뭐 10,000원을 살짝 깼다가 또 올렸다가 막 하는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이쁘게 가면 좋은데 네. 워낙에 큰 변동성을 주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요 안에서만 개인분들은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린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손절 라인은 최저점 7,440원. 네. 요 자리가 깨지면 여기 밑에까지 7,000원 초반까지 열립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손절 못하겠다 하면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 바이오니까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결국은 컨센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모아가는 차원에서는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건지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흔들었다가 패턴을 만들 건지 네. 패턴 만들면 아래쪽은 한 7,000원 초반 정도 때까지 6,500원에서 한 7,000원 초반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피포 관련이 아니더라도 갤포스는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럼요. 처방 저도 뭐 정말- 속쓰리면 항상 네. 갤포스를 예전부터는 네. 먹었었는데 네. 지금은 잘 먹질 않습니다. 왜죠? 술을 마시질 않아서. 술을 마셔. 그러니까 이제 위산이라든지 이런 게 네. 갑자기 뭐 나온다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할 때 먹지 네. 않습니까? 갤포스가. 그쵸. 그쵸.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처방할 때만 먹었는데 뭐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제산제 많이 먹지 않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칼슘제를 평소에 충분히 먹어 놓으면 스트론튬이 뼈에 달라붙을 여지를 주지 않아서 자연 배출이 된다고도 합니다. 네. 평소에 영양 관리 잘하면 좋을 수 있다. 아, 네네. 피폭대. 비폭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사조 시푸드랑 CJ 시푸드 중에 네. 한 종목만 음. 보시면 해조류 관련 중. 네, 해조류도 이제 네. 요거들을 먹는 거죠. 네. 미미하지만 그렇죠. 요구드가 또 몸에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해도 안 좋죠. 네. 적어도 안 좋지만 네네. 적당히 필요는 하다. 그러면 사조 네. 시푸드와 CJ 시푸드 중에서 네. 네, 두 종목 중에서 재무가 실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나 네. 1,000억짜리고요. 그다음에 CJ 일단 위치로 놓고 보면 CJ 시푸드가 낫겠네요. 그렇죠. 네. 사조 시푸드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고, 네, 그래도 CJ 시푸드는 좀 네. 바닥 부근에 지금 내려와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음, 일단은 요 종목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시가총액은 CJ 시푸드도 한 1,000억대 음, 네, 정도의 종목이고, 네. 네,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은 뭐 분할 관점으로 들어가 볼 분할 수는 있을 관점으로 것 들어가 같습니다. 볼 수는 네, 있다. 분할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손절 라인은 어디를 잡냐면 2,750원. 2,750원 손절을 잡고 이 장대 양봉이 부러지면은 같이 부러지는 거. 부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손절 라인 잡고 뭐 올라온다면 최소한 그래도 한 4,000원 이상 한 번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시총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요즘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중국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셨죠? 그럼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랑 상해를 같이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네네. 여기부터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다. 네. 우리나라가 네. 그 상해 지수를 조금 따라갈 수도 있을까요? 사실 뭐 네.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네. 상해도 쌍바닥 전저점이 안 깨지고 반등을 세게 올려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이번에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중국의 부양 정책이 네.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만한 국내 뉴스가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뉴스. 그러려면 뭔가 금투세에 대한 금투세 얘기가 폐지? 네.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서 얘기가 나온다든지 네. 아직까지는 좀 뭐 찬반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좋은데 하는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가도 그래요? 잡아야 되고 금리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먹혔다.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하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했다.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20%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올해 4월 뉴스에 네. 중국과 폴란드 중앙은행 그리고 중국 민간인들이 금을 엄청나게 샀고 이 중국인들이 금을 많이 사서 실제로 금이 상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봐봐요. 네. 금을 엄청 많이 사서 금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중국 증시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10월 중순 이전까지는 더 오를 거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금을 팔고 그 돈으로 중국 상해 증시를 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일단 시세 차익이 어느 네.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직 추세가 끝났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골드 차트를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골드 선물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금을 쇼쳐야 하는지. 네, 뭐라고요? 자, 일단 골드 차트는 네. 또 제가 아시는 분이 네. 금을 또 가지고 계세요. 금 빠요? 네, 그래서 집에 저한테 공구에? 한 6, 7월 달쯤에 연락이 한번 오셨어요. 이 그래요? 부분에 한번 연락이 와서 네.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 와. 좀 팔아야 되느냐. 진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네. 코멘트를 드린 줄 아세요? 팔지 마라. 연말까지 조금 더 갈 것 같다. 대박. 그 대선 때문에? 아니 대선 때문이 아니라 차트가 아직은 좀 살아 있었어요. 살아있다. 네, 그래서 지금 오, 보면 대박. 상당히 더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부분이면 이제 연말 부분입니다. 네, 연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여기가 네. 2,754, 네. 그다음에 2,553 음. 이 구간 안에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좀 저라면 좀 정리를 하는 구간이긴 해요. 이제 얼마나 정리해야 돼요?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에 네. 올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네. 뭐 상당히 수익이 클 거니까 네. 당연히 뭐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정리하는 각자 거는 알아서. 왜냐면 그렇죠. 네, 정리를 하는 시점을 맞다. 네, 이제 여기 부분은 한 그렇구나. 번씩은 수익을 정리하는 자리다. 제가 연말까지 이 안으로 들어올 걸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으로 한번 들어왔으면 이제 좀 수익을 한 번은 정리하는 자리긴 한데 네. 추세가 아직은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혹시. 더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위에가 3,000이 보이는 자리 가운데 뭐 2,800이나 2,900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건 이제 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금 인버스를 사는 건 별로예요,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코멘트하기가 네. 인버스에 대한 코멘트는 네. 솔직히 또 진짜 투자자분들이 네. 이거 듣고 인버스 들어가시면 그러다가 네. 막 주가가 안 빠지고 막 여기서 지지받고 한 번 더 가서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요. 지금 에너지가 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리는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지. 그렇죠. 그럼 시장이 안 빠져. 여기서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려치고 저항 맞든지 하고 여기서 뭐 계속 추세가 그냥 쭉쭉 계속 가는 거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버스는 네. 조금 우리 초보분들한테는 권하지 않는다. 골드 그냥 인버스는 여러분 쉽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추세에서는. 어. 네, 다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팔만한 구간은 들어온 것 같다. 갖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기존에 바닥 위에서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좀 팔만한 자리지 않을까. 2,750 정도까지 마디값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라면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기대값을 제가 가졌고 네. 이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네. 중간을 딱 그은 다음에 여기 위치에서는 이제 좀 파는 거예요. 좀 정리. 판다. 네, 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막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려줘도 또 이 자리 부분에선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해외 선물로 금을 접근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까? 매도로서? 지금 이게 해외 선물 차트입니다. 네, 골드의 네. 퓨처라고 하는 게 해외 선물이거든요. 네, 네. 선물 시장에서의 골드 지금 가격대입니다. 매도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매도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네, 뼈대리님 왜 이렇게 자꾸 매도를 좋아하시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 네네. 이 어떤 이런 차트나 네. 뉴스 같은 거에서 자, 주식이 빠질 때 저점을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 그거는 어렵죠. 그럼 반대로 올라갔을 때 꼭지를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곡은 네. 네, 뭐 분할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공공 방송에서 또 오늘 국군의달 방송이 좋은 방송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금 인버스 얘기를 하고 하면 어. 또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나라를 지키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충성!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